사소한 이유로 마음속 지옥을 경험하는 당신을 위한 악마의 상담소. 오늘의 주인공은 남편을 괴롭히는 걸 즐긴다는 소설가입니다. 과연 그녀는 천국행일까요? 지옥행일까요? 그 결말을 함께 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지옥의 심리 상담소입니다. 저는 베스탄입니다. 이곳은 당신이 저지른 사소한 악행들을 들어보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을 함께 고민하는 곳이죠. 오늘의 손님은 남편 괴롭히기라는 신박한 취미를 가진 소설가입니다. 그녀는 과연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곳에 머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을 괴롭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야추툰입니다. 혹시 제가 남편을 괴롭히는 게 지옥행의 사유가 될까요? 이곳엔 별의별 사람들이 오지만 남편 괴롭히기를 취미로 삼은 아내라니 아주 흥미롭군요. 필명 야초툰, 본명 허우리, 직업 자신의 경험을 소설로 풀어 위로를 찾는 소설가, 행선지 지옥, 지옥행 사유, 자신의 마음속 지옥을 해소하지 못한 채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풀었고 그 결과 남편이 우울증에 빠졌음. 천국행으로 가고 싶다면 남편의 용서를 구해야겠군요.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저의 장난은 아주 사소한 이유부터 시작됐어요. 남편이 제 얼굴만 보면 맨날 핸드폰 어딨냐, 옷은 어딨냐, 바지는 어딨냐 물어보기만 하고 찾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숨기기로 했죠. 장소는 되게 간단했어요. 뭐 남편이 자주 앉는 소파나 침대 아래 그런 곳에 감춰놓으면 남편은 너무 놀라서 핸드폰을 찾곤 하죠. 그 당황한 얼굴이란 전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어떤 알지 못하는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매일 핸드폰을 숨기다가 결국 남편은 스마트폰 워치를 사버렸죠. 거기에는 핸드폰 찾기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 장난은 거기에서 멈췄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엄청난 희열은 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장난을 시작했죠. 어떤 장난은 남편의 말꼬리를 잡는 거였는데 남편은 자주 가수의 이름이나 그런 가게의 이름을 틀리곤 했어요. 그래서 다운타운 버거를 타운하우스라고 하지 않나, 래퍼 넉살을 덕담이라고 하지 않나, 저는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 말꼬리를 잡아서 남편을 놀리곤 했죠. 그럼 남편 얼굴은 너무 새빨개져서 도망가곤 했고 저는 바로 쫓아가기도 했답니다. 또 어떤 장난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음식을 제가 장난치는 거였는데요. 그거는 이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시킨다고 제가 남편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럼 남편이 신이 나서 배달 어플을 켜고 주문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건 오래 걸려요. 왜냐면 남편은 결정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막 고민하고 있으면 전 그 옆에서 다시 제 배달 어플을 켜죠. 저는 이미 장바구니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하고 문자가 울리면 남편은 또다시 당황을 해요. 우리는 가족 계정 어플을 써서 남편한테 문자를 같이 가거든요. 남편은 이미 결정된 거를 왜 자기한테 물어봤냐고 화를 내요. 그때 또 희열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저는 장난을 끊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장난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게임을 할 때 제가 조용히 다가가요. 발소리도 안 나게 조용히 다가간 다음에 문을 열죠. 와! 이렇게 놀래면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져요. 얼마나 재밌던지 계속 그 장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남편은 이제 알더라고요. 제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게임할 때 필살기를 누르고 도망가기, 아니면은 문을 열고 방구를 끼고 도망가기. 그럼 남편은 아주 열받아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저를 절대 쫓아올 수 없죠. 저는 이런 장난을 매일 친답니다. 그리고 이젠 중독까지 돼버렸어요. 어떡해요. 이젠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런 저 괜찮을까요?
그 장난들이 단순히 재미 때문이라면 상관없겠지만 혹시 당신 안에 다른 문제에서 비롯된 건 아닌가요?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군요. 사실 제 각오를 말하자면 저는 이 악마의 기라도 빌려드릴까요? 책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제 마음은 지옥과도 같았거든요. 처음 시작은 제가 층간소음을 겪을 때였어요. 이 안에 나오는 김승주처럼 매일 저는 지옥에 시달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정말 그 소리에 꽂혀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때 저는 펜을 들었어요. 남에게 찾아가서 화를 내는 대신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마음이란 정말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층간소음에 대한 글을 쓰다 보니 제 안에 다른 과거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과거에 제가 힘들게 회사를 다녔을 때 정말 밤낮이 없었거든요. 특급 호텔이라는 일하는 곳이라는 것에서 저는 간판이라는 걸 얻었지만 매일매일 밤과 밤을 지새우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위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 정말 난 열심히 일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가족을 보는 시간은 1시간, 2시간이나 됐을까요? 그 모습은 바로 캐릭터 유명한이라는 변호사에 담겨 있어요. 저는 유명한을 그리면서 정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답니다. 제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치유가 되는 것 같았지만 층간소음은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달아나기로 했죠. 제일 층간소음이 심할 때 저는 필라테스를 다니기로 했어요. 그 시간에 필라테스를 다니면서 제 몸과 마음이 나아지길 바랬죠. 하지만 필라테스도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선생님은 매일 필라테스를 하면서 I'm in Heaven이라는 노래를 틀었어요. 저는 몸은 지옥에 있는데 노래는 I'm in Heaven이라니 정말 너무 화가 났지만 그 모습을 또 글에 녹였죠. 그 캐릭터가 바로 은혜련이에요. 은혜련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만들 때 만약 이 사람이 자기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그걸 숨기고 필라테스 강사가 되었다면 어떤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팔과 다리를 늘리면서 이런 필라테스를 가르치지 않을까? 이런 상상에서 태어나게 되었죠. 정말 그걸 쓸 때마다 저는 약간의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등장하는 구민철이란 캐릭터는요. 제가 정말 호텔에서 7년 가까이 일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한 곳에서 7년 이상 일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지금은 알 수 있지만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7년 가까이 있는 우물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제가 있는 게 전체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을 짓궂거나 아니라는 거를 알면서도 맞다고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구민철이 악플을 달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이유죠. 자기 안에 세상에 갇혀서 남을 비난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존재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제일 애정하는 캐릭터 선혜는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인 거예요. 마치 지금의 제 모습 같은 거죠. 항상 남편의 사랑을 원하지만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그런 부족함에 인해서 제가 장난을 시작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제 안에 있는 지옥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야쇼툰 작가님의 남편입니다. 활동명은 키가 준이이고 편하게 준이라고 불러주세요. 준이님은 아내분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소에 어떤 아내인가요? 글쎄요. 한마디로 정리하긴 어렵지만 정말 재밌는 사람이에요. 언제는 말도 안 되는 장난도 치고 어느 날은 굉장히 진지하다가도 어떤 날은 엄청 심각해하고 매일매일 예측이 안 되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입니다.
카멜레온 같은 아내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면 아내는 장난칠 때 정말 창의적이에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저에겐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저를 흔들어 놓기도 하죠. 그러다가 글을 쓸 때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죠. 이런 다양한 모습이 저만 알고 있는 그녀의 매력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아내와의 삶은 어떤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솔직히 작가님 한 분 집에 모시기 쉽지가 않아요. 한 번은 대형 문구점에 캔버스와 물감을 사러 간 일이 있었는데 계산해 주시던 아저씨가 집에 작가님이 계시면 손이 많이 갈 텐데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거든요. 매우 공감이 됐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게으르고 부수적으로 챙길 것이 많아요. 예전엔 직장은 어떻게 다녔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재밌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저는 한 가지에 금방 질려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같이 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내분이 평소에 장난을 많이 치신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그게 어떤 기분인가요?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사람 놀리는 것도 가지가지예요. 예를 들면 어떤 장난이 있었나요? 스마트폰을 숨기는 것도 있고,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옆에 와서 따라 부르면서 가사를 바꿔 부르기도 하는데, 가사말을 듣고 있자니 아주 뼈 때리는 말이 가득이에요. 정말로 기가 차죠. 그런데 지금은요? 요즘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그녀가 장난칠 때는 저는 나한테 애정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느껴요. 이제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럼 모든 장난이 다 받아들일 만한 건가요? 아니면 가끔은 정말 심하다고 느낄 때도 있나요?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몰래 와서 중요한 필살기 버튼을 다 누르고 도망을 가고, 어떤 날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깜짝 놀래키고 갈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럴 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보통은 그냥 넘어가고 이번엔 이 정도구나 하고 한번 웃어버리고 말아요. 한편으론 조금 화도 나지만 괜찮아요. 요즘에는 사람이랑 게임 안 하고 AI랑 게임을 하는 바람에 화가 나지 않는답니다. AI는 못한다고 비난하거나 도발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분의 장난을 이해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 느껴져요. 나랑 같이 놀자 라고 말하는 것 같고, 저를 웃게 하려는 노력의 모습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아내분의 장난 속에서 어떤 특별한 점을 느끼시나요? 요즘에는 아내의 장난 속엔 애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어 준다고 믿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전부 소중한 기억들이겠죠? 마지막으로 아내분과의 관계에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죠. 처음 결혼 생활하면서
부딪혔던 부분은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달라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점이에요. 왜 너는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해? 라고 화도 내고 답답함에 가슴도 쳐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글을 쓰면서 다양한 책을 접하면서 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에 감동하고 감사했어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라며 위로도 해줘서 저도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키가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주인공도 만들어줘서 저는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아내분도 굉장히 감동할 것 같군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사랑과 인내심 덕분에 천국행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만약 남편이 더 이상 웃을 수 없다면 당신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필명 야초툰, 행선지, 천국 또는 지옥. 결론: 스트레스를 올바르게 해소하지 못하면 당신도 남편도 지옥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타님. 저에게도 천국행 길이 열렸다니. 저 앞으로 장난 조금만 칠게요. 감사합니다.